비교적 후진국 사람들이 이 생각도 후진적인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경우가 좀 많이 있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서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을 엘리트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마당새다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일꾼이라 생각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을 그냥 좀 폄하하는 그런 의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평생을 체육인으로 살고 운동선수 출신이기도 하고 또 체육교사로, 체육장학사로, 교육연구사로 교감교장을 다 해본 사람인데요. 그 진정한 해외에서는 리더를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는 운동 잘하는 사람이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요.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지미 카터 대통령은 땅콩장사, 이 농사꾼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스포츠맨으로 보일까 해가지고 매일 조깅을 한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배를 타고 멀리 가야 되는 배 위에서도 갑판 위에서 조깅을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조깅을 했던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면 우리 두뇌 속으로 피를 올라가게 하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열을 확 받으면 뭐 좀 이렇게 올라가지만 혈액이 좀 올라가긴 하지만 그거는 몸에 안 좋은 것이고, 유일하게 몸에 피를 강제로 돌려서 뇌로 많이 올라가게 하는 방법은 운동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머리도 좋아요. 사실 순간적인 판단력이 굉장히 빠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냐? 모든 동물은 다 네 발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의자나 책상 놓으면 다 네 발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두 발로 걸어 다닌다는 것입니다. 자,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이런 척추 위에다가 여기다 내장을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참 불편한 관계죠.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렇게 동물들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에 이렇게 내장을 이렇게 매달고, 아이, 소가 배탈 나는 경우, 개가 배탈 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소화불량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사람처럼 많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 생긴 구조 자체가 불합리하게 생긴 존재입니다. 그래서 척추 운동, 이 적당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척추가 다 이상이 있게 마련이에요. 이 척추가 또 얼마나 중요한가? 척추가 한 군데가 이렇게 쉬면 거기에 해당하는 장기는 반드시 병이 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터키에 유행하는 건데요. 이 나무 망치 있잖아요. 나무 망치를 가지고 말이 배탈이 났다거나 좀 말이 시원찮으면 말 그 전문가가 말 위에를 딱 등을 봐요. 그럼 말 위에 그 등뼈가 톡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 대고 딱 때립니다. 그러면 그 척추가 하나 쏙 들어가면 그 말이 저절로 고쳐져요. 저도 그런 실험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대산 월정사 옆에 사고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 사고사라고도 말하는 이제 암자가 있는데, 거기에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어릴 때 그 밑에 살았기 때문에 많이 들었거든요. 그 만병통치약 어떤 분이 오더라도 다 고칠 수 있는 스님이 있었어요. 지금 뭐 돌아가신 지 오래되신 얘기지만,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천정에다가 이렇게 줄을 하나 매달아 놓고 사람을 엎드리라 해가지고 숨을 들어주세요 하고 내쉴 때 이 등에다가 발을 얹고 지그시 눌러줍니다. 숨을 다 내쉬면서 뚝하게 소리 나게 이렇게 하면서 들어주세요, 숨 내쉬세요 하면서 내쉼과 동시에 지그시 받는 거를 500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보내요. 그럼 다른 분 차례가 오면 또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병을 다 고쳤다고 할 정도니까 이 척추가 얼마나 중요한가. 척추가 예를 들어서 위하고 관련된 부분이 여기 꼬리, 이저 가슴뼈 뒤에 있는 그런 거기 부근일 거 아닙니까? 하여튼 좌우지간 거기가 쉬게 되면 소화도 안 되고 뭐 위에 병이 생겨가지고 심하면 위암까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척추를 바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운동은 다리 운동이 전신 운동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신체의 전신의 3분의 2의 거의 다의
근육이 다리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체의 화로 역할을 하고 제2의 심장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다리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순환기계 운동이 되는데요. 인체 혈관 길이가 3만 킬로미터, 지구 한 바퀴 돌 정도로 운동이 평상시에 120배가량의 순환이 됩니다. 더 빨리 순환이 된대. 평상시에 이렇게 정체되고 있던 이 혈액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120배가 더 많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하고 콜레스테롤을 감소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뇌 활동을 증진,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일하게 피로 머리로 두뇌 속으로 피가 많이 올라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데, 강제로 피를 올리는 방법은 운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마라톤 뛰는 사람이 느낀다는 러너스 하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주 절정의 쾌감을 느껴요. 행복감도 느끼고. 운동을 하게 되면 기분 나쁠 때 운동을 해서 땀을 내잖아요. 무조건 기분이 좋아집니다. 100%예요, 그거는. 그 주로 이제 기분 나쁜 사람들 보면 목 주변에 있는 여기 이 부분에 피가 이렇게 정체돼 있는 상태예요. 그걸 풀어주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운동을 해.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 그건 혈액순환하고 관계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4점을 체험한다는 거, 여러분 데드 포인트라는 거 아시죠? 이제 사람이 운동을 하게 되면 산성이 선상화되잖아요.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가지고 산성화돼요. 피가 산성이라는 건 괴로운 거잖아요. 게다가 또 체온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숨도 그냥 턱에 찰 정도로 차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죽을 것 같은 때가 오고 실제로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체력장이라는 거 1000m 달리기라는 거 했었잖아요. 그때 죽은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 제일 심장이 큰 사람이 누구냐면 단거리 선수도 아니고 장거리 선수도 아닙니다. 중거리 선수입니다. 중거리는 3000미, 800미하고 1500미라고 말하는데요. 그때가 가장 심장에 강한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잘못하면 정말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도마토가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죠. 도마토가 정말 염증도 치료하고 몸에도 좋고 엄청나게 좋지만 운동도 좋다는 걸 다 아는데도 잘 안 해요. 도마토 효과처럼 잘 안 하는, 좋은 걸 알면서도 잘 안 한다는 거죠. 또 이제 처음에 이제 엑스레이가 처음 발견될 때 아주 신기한 걸 발견하게 됐어요. 의사가 보니까, 아니 어떤 학생 보니까 보통 자기 왼주먹만 하거든요. 심장이 자기 왼주먹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 2.5배가 더 커. 근데 그 사람은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저 사람이 왜 그럴까 해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중거리 선수더라 이거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심장이 더 커지는구나. 이 작은 소형 승용차하고 큰 승용차하고의 차이처럼 엔진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심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나게 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근력이 향상이 되고 지구력도 향상이 되는데, 근력은 이제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더 유리한 거는 분명하지만 지구력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력은 계속 매일 뛴 노인네를 젊은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게 지구력이에요. 그래서 테니스의 조코비치 같은 선수 보면 이렇게 아주 힘이 세고 서브가 센 사람하고 강타를 치는 선수를 만나면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또 역전해가지고 3대2로 이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이제 근력은 좀 떨어지고 좋지만 기술이 좋고 지구력이 아주 뛰어나니까 그렇게 역전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고혈압 같은 것도 없앨 수 있고 동력 강화도 없앨 수 있고 심장병, 당뇨병, 대장암, 우울증, 불안감. 특히 저는 제가 책 교사일 때는 항상 이 문제를 냈어요. 다음 중 소화기계 질병의 원인인 것은, 그 답은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 부족이었습니다. 운동이 부족하면 배도 소화도 잘 안 되고 뭐든지 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50분 공부하고
반드시 10분을 쉬게 해가지고 돌아다니게 만들고 운동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체육 시간도 반드시 있게 하는 것이, 여러분 체육 시간에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라도 운동장을 한 바퀴 돌기도 하고 뭐 운동장에 가서 체조를 한번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피를 많이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다음 운동할 때 햇빛을 많이 받음으로 비타민 D를 이제 많이 흡수하게 돼서 골격을 크게 하는 작용을 하죠. 대관령에 가서 농장에 그 소 방목하는 농장에 가면요, 송아지 때는 무조건 바깥에다 재웁니다. 바깥에서 내놔요. 그럼 햇빛을 많이 봐가지고 뼈가 커져요. 그 다음에 이제 끌고 들어와서 햇빛을 가리고 그냥 먹을 것만 많이 줘가지고 살을 찌워 비육을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확실히 비타민 D가 골격을 크게 한다는 것, 이렇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은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 왜? 직립 바로 서서 두 발로 걷기 때문에 아주 불편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력으로 그거를 이렇게 맞춰주지 않으면 반드시 질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운동은 하되 적당하게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테니스 선수촌에 가면요, 선수가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화장실도 가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체중을 재는 겁니다. 체중에서 2%만 줄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오버 트레이닝이에요. 오버 트레이닝을 안 하니만 못해요. 더 손흥민 선수가 작년에 그렇게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스포츠 탈장에다가 운동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여기저기 오가면서 국가대표로 그 상상 초월로 초인적으로 많이 운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버 트레이닝에 걸린 상태에서는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어떻게 운동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체중을 항상 점검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는 아주 좋은 방법이고, 나이가 들어서는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유리하다고 합니다. 체중을 빼거나 이런 것은 나이 들어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